통화 핵심만 꼭꼭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통의 생명과학 2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세포질 바깥쪽을 둘러싸는 막으로 세포의 형태 유지 및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세포막은 먼저 주 성분이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지질의 구조를 보면 머리는 인산이 있는 친수성, 꼬리는 지방산으로 구성된 소수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 안팎의 물이 풍부하므로 인지질은 친수성인 머리 부분은 양쪽 바깥을 향하고 소수성인 꼬리 부분은 안쪽으로 마주보며 배열되어 이중층을 형성합니다. 자, 막단백질도 대부분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 소수성 부위에는 단백질의 소수성 부분이 그리고 양쪽 바깥 부분은 친수성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거나 이렇게 표면에 붙어 있는데요. 이 막단백질은 물질 운반을 담당하는 수송단백질 그리고 세포를 인식하는 기능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 막단백질에 탄수화물이 함께 붙어 있는 이 부분이 다른 세포를 인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단백질이라고 한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요. 수용체 단백질은 신호 전달에 관여, 그리고 효소는 효소 작용에 관여한다. 이 막단백질의 기능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동물세포에 존재하여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포막의 특징 중 세포막의 유동성 부분을 먼저 보면 인지질과 막단백질은 유동성이 있어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의 실험 내용을 보시면 서로 다른 색깔의 형광물질로 표지한 막단백질이 있는데요. 사람 세포와 생쥐세포를 서로 융합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형광 물질로 표지된 막단백질이 고르게 분포하는 이 결과를 통해 세포막의 유동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포막의 기능은 바로 물질 출입 조절이죠. 바로 이렇게 물질을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데요. 이것을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크기가 작거나 극성이 없는 물질은 인지질층을 직접 통과하게 합니다.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는 물질은 폐포와 모세혈관 세포막을 거쳐 확산이 일어나게 되죠. 크기가 크거나 극성이 있는 이온과 같은 물질은 막단백질인 수송단백질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이온인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등이 수송 단백질이 없는 부위에서는 이런 물질들의 투과는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식 중 첫 번째 확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은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물질 이동 방식인데요. 이 확산은 분자 운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므로 에너지, 즉 ATP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온도가 높을수록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있습니다. 자, 여기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을 구분하여 그림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방금 전 이런 산소와 같은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는 물질은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여 이동하는 방식으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이 여기에 해당되죠. 두 번째, 촉진확산인데요. 나트륨 이온과 같이 통로 단백질을 이용하거나 포도당과 같이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틀어 우리는 수송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경세포에서 흥분 전도 시 나트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농도차에 따른 물질의 이동 속도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게요. 물질이 직접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세포 안팎의 물질 농도차가 커질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촉진학사는 일정 농도차까지는 이동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수송 단백질이 포화되는 경우 이동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두 번째, 삼투인데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과 같은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아래에 U자간 실험. 자, 여기에서 먼저 이 반투과성 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크기가 작은 이런 물 분자들은 이동할 수 있지만 크기가 큰 이런 용질, 예를 들어 설탕과 같은 분자는 이동할 수 없는 그런 막을 반투과성 막이라고 합니다. 사실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지 반투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실험은 삼투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농도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이 이동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양쪽 용액이 이렇게 H만큼의 높이 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삼투로 인하여 물과 같은 용매가 반투과성 막을 통과하려는 압력, 화살표 방향으로 삼투, 압이 작용하여 H 높이만큼의 물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물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기둥의 압력을 통해서 삼투압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삼투압은 용액의 농도차가 클수록 그리고 이 용액의 온도가 높을수록 큰데요. 삼투압을 압력 P라고 했을 때 이 농도는 몰농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 압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는 각각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 넣었을 때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적혈구가 있는 우리 몸속 환경은 약 0.9% 염화 나트륨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환경인데요. 이 농도보다 낮은 저장액에 적혈구를 두면 삼투로 인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많이 유입됩니다. 이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도 일부 물이 유출되지만 유입되는 물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고 결국에는 세포막이 버티지 못하고 터지는 용혈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 이 등장액에서는요, 세포 안쪽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과 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물의 양이 같아서 부피와 농도 변화가 없고요. 적혈구 농도보다 높은 고장액에서는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삼투로 인하여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유입되는 양보다 유출되는 양이 훨씬 많아 적혈구가 이렇게 쭈그러듭니다. 반면 식물세포인 양파 표피세포를 보면은요, 세포벽이라는 동물세포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점, 이 식물세포에는 세포가 터지는 용혈 현상이 없다는 건 먼저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포 바깥 저농도에서 세포 안쪽 고농도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세포가 부풀지만 터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것을 팽윤 상태라고 합니다. 등장액에서는 마찬가지로 세포 안과 밖으로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기 때문에 부피와 농도 변화가 없고요. 고장액에 식물세포를 두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유출되는 물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안쪽의 액포와 세포막의 부피가 점점 감소하다가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의 삼투 현상을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식물세포의 삼투 현상을 더욱더 심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능동수송과 세포 내 섭취와 배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